아버지, 무슨 연유로 이러시는지 그 이유라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들 인준이 사랑방 문전에 붙어 앉아 계속해서 간곡하게 말하는데도 영변군수 김지태는 단호하게 소리쳤다. 네가 알 필요 없으니 어서 물러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들 부자의 이런 입씨름은 벌써 며칠째 반복되고 있었다. 하오나 아버지, 이 집의 장손으로서 아버지의 죽음을 이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또 어찌 죽음을 결심하셨는지 그 이유조차 모른다는 것은 자식된 도리가 아니라 사료되옵니다. 그러니 부디 그 이유만이라도 소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도 모른 채 이대로 아버지를 여윈다면 소자 어찌 얼굴을 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김지태는 결국 아들 인준의 눈물 어린 말에 감동을 받았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굳게 닫아 걸었던 방문을 열었다. 영변군수 김지태가 이렇게 며칠째 방문을 닫아 걸고 식음을 전폐한 이유는 오로지 평안감사 이시훈과의 마찰 때문이었다. 평안감사 이시훈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영변군수 김지태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은근히 김지태에게 면박을 주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기 일쑤였다. 그러나 아랫사람인 김지태로서는 평안감사의 그런 행동에 한마디 항변도 못하고 고스란히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얼마 전 있었던 이시훈의 생일잔치에서도 그와 같은 일을 또 당하게 되니 차라리 사내 대장부답게 깨끗이 죽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인준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 어찌하여 그만한 일로 쉽게 목숨을 끊는단 말씀이시옵니까? 이유 없이 모욕을 당했다면 당연히 묻고 따지고 그래도 안 된다면 똑같이 갚아야지요. 그게 무슨 소리냐? 상대는 평안감사니라. 괜한 일을 벌였다간 오히려 화를 자초할 수도 있느니라. 게다가 무슨 수로 안갚음을 한다는 말이냐? 아들의 말에 김지태가 놀라 말했다. 아버지, 소자에게 생각이 있사오니 제게 맡겨주십시오. 인준은 말리는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곧장 평양으로 향했다. 평양에 도착한 인준은 먼저 유명한 기생집들을 돌며 평안감사 이시훈이 평소 가까이 하는 기생을 수소문했다. 인준은 평안감사가 계양이라는 기생과 가까이 지낸다는 것을 알아내고 계양을 찾아가 다짜고짜 돈 1000냥을 내놓으며 말했다. 내 너에게 긴히 부탁할 일이 있어 이리 찾아왔다. 만약 내 부탁을 들어준다면 돈 1000냥을 더 주마. 들어줄 수 있겠느냐? 계양은 인준의 행색을 한번 훑어보더니 대답했다. 소녀처럼 미천한 기생이 돈을 마다할 리가 있겠사옵니까? 부탁할 일이 무엇인지요? 내 듣기에 평안감사 이시훈 대감이 평소 너를 총애한다고 들었다. 다음에 이시훈 대감이 너를 찾아오거든 대감의 주머니를 몰래 뒤지거라. 하면 상감마마께서 직접 하사하신 평안감사의 인장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훔쳐서 내게 주면 된다. 상감마마께서 직접 하사하신 평안감사의 인장이라 하셨습니까? 계양은 뜻밖의 부탁에 놀라 되물었다. 그렇다. 그 인장은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니 늘 몸에 지니고 다닐 것이다. 한데 그것을 무엇에 쓰려고 하십니까? 나쁜 일에 쓰려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말고 넌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잠시 후 계양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만한 일이야 어렵지 않지요. 며칠 후 계양은 자신을 찾아온 평안감사 이시훈이 술에 취해 잠들자 주머니에서 인장을 꺼내 인준에게 건네주었다. 인준은 그 길로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상감마마께서 하사하신 인장을 잃어버렸으니 이제 평안감사의 목숨은 경각에 달렸습니다. 오호, 네가 어찌 그것을 손에 넣었단 말이냐? 내 재주가 참으로 기특하구나. 하하하. 이시훈 이놈, 내 놈이 평안감사라는 직위만 믿고 나를 업신여겼겠다. 어디 두고 보자. 김지태는 인준이 건네주는 평안감사의 인장을 받으며 그렇게 큰 소리를 쳤다. 한편 평안감사 이시훈은 뒤늦게 인장이 없어진 것을 알고 그날로 자리에 들어놓았다. 당장 조정에 이 사실이 알려지기라도 하면 자신은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울 것이었다. 상감마마께서 직접 하사하신 인장을 잃어버렸으니 어찌 살기를 바라겠는가? 차라리 이대로 죽는 것이
이시우는 식음을 전폐하고 속만 끓이고 있었다. 이는 필시 영변군수 김지태의 소행이다. 며칠 전 그자의 아들이 평양에 나타났다고 하더니 사람을 시켜 인장을 훔쳐간 게야. 그러나 이시우는 그 사실을 확인할 방도가 없어 더욱 난감하기만 했다. 말 그대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것이다. 아버지, 소녀 설아이옵니다.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이시운의 하나뿐인 외동딸 설아가 쟁반에 죽을 받쳐 들고 들어왔다. 아버지, 제발 일어나 진지를 좀 드십시오. 벌써 며칠째 곡기라고는 입에 대지 않으시니 소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옵니다. 됐다. 거기 두고 나가거라. 이시운의 심드렁한 말에 설아는 입술을 꼭 다물고 있다가 단단히 결심한 듯 말했다. 아버지께서 정진지를 안 드시면 소녀도 지금부터 물 한 모금 입에 넣지 않겠습니다. 이시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설아야. 말씀하세요, 아버지. 이시우는 어려서부터 어미 없이 자란 딸이 애처로워 깊은 한숨을 쉬었다. 실은 말이다. 미안하구나. 내 얼굴 볼 면목이 없다. 이시우는 인장을 잃어버린 얘기와 그것이 영변군수 김지태의 소행일 것이라는 자신의 의중을 딸에게 낱낱이 얘기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설아는 입가에 빙긋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아버지, 왜 진작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소녀에게 방도가 있사옵니다. 설아는 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가 무어라 귓속말을 속삭였는데 딸의 말을 듣는 이시운의 얼굴에 점차 희색이 만연해졌다. 다음날 이시운은 인근 고을 군수들에게 사령을 보내 소집령을 전달했는데 영변군수 김지태에게만은 참석하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는 글을 따로 덧붙였다. 김지태는 왠지 깨름직하여 아들 인준을 불러 상의하였다. 네가 보기에 내가 꼭 그 자리에 갈 필요가 있겠느냐? 아버지, 어려우시겠지만 꼭 가시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이것은 어차피 아버지를 불러드리기 위함인 것 같사옵니다. 내 생각도 그러하다만 아무래도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구나. 김지태는 못마땅한 듯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가실 때 필히 인장을 지니고 가십시오. 아마도 인장을 내놓아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서슴지 마시고 아무도 모르게 되돌려 주십시오. 아니, 어찌 얻은 인장인데. 하지만 인장보다 사람의 목숨이 더 중하지 않사옵니까? 필히 인장을 가지고 가십시오, 아버지. 며칠 후 김지태는 평양으로 갔다. 평안 감사 이시우는 군수들을 맞이하여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그런데 김지태가 도착하자 평소와 다르게 반갑게 맞이하며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 직접 술까지 따라주었다. 김지태는 이시운의 환대가 석연치 않았으나 모른 척하고 있었다. 이시운은 그간의 안부를 다정하게 물으며 이것저것 음식을 권하는 등 김지태를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하니 오히려 주위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할 정도였다. 한창 잔치에 흥이 무르익어 갈 무렵 벼랑간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불이야, 불이야. 모두들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고만 있는데 하인 한 명이 급히 이시운을 찾았다. 나리, 큰일 났사옵니다. 영광정에 불이 났다 합니다. 영광정은 평양 대동강에 위치한 명소로서 많은 문사들이 풍류를 즐기는 유명한 곳이었다. 이시운은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다. 아무래도 내가 직접 가봐야겠소. 김군수, 잠시 내 도포를 맡아주시오. 이시운은 자신의 도포를 벗어 김지태에게 건네주고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버렸다. 순식간의 일이라 김지태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차, 이것이로군. 평안 감사가 돌아와 인장이 없어졌다고 하며 나를 문책하려는 속셈이로구나. 김지태는 퍼득 정신이 들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인장을 이시운의 도포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시운이 돌아왔다. 그는 김지태에게 도포를 돌려받아 입으며 주머니에 인장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만면에 득이의 미소를 띄웠다. 다행히 불은 그다지 크지 않았소이다. 괜히 잔치의 흥이 깨졌구려. 여봐라. 어서 음식을 더 내오너라. 이시우는 화난 얼굴로 크게 소리쳤다. 그날 저녁 이시우는 따로 자리를 마련하여 김지태와 마주 앉았다. 지난 일은 다 잊고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선 내 인장을 돌려주어서 고맙소. 이시훈의 말에 김지태의 낯빛이 사색으로 변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감, 아니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요. 난 단지 어떻게 내 인장을 가져갔으며 또 오늘 일을 어찌 짐작하고 인장을 다시 가져왔는지 그것이 궁금할 따름이요. 이시훈은 전에 없이 친근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리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실은 저에게 아들놈이 하나 있는데 이 모두가 그 아이의 계략이었습니다. 오호라, 그래요? 실은 나도 딸 자식의 꾀로 오늘 인장을 되찾은 것이요. 하하하. 이시훈은 김지태의 아들의 지혜에 감탄하며 호탕하게 웃었다. 그래, 아들은 올해 몇이나 되었소? 20입니다. 그래요? 젊은 사람이 어지간히 영특하구려. 그러고 보니 우린 자식 덕을 톡톡히 보았습니다 그려. 그렇습니다. 대감. 이보시오, 김군수. 자식들 혼기도 꽉 찼으니 우리 이 기회에 사돈을 맺는 것이 어떻겠소? 아니, 그리 황송한 말씀을. 내 생각엔 이 모든 일이 다 하늘의 뜻인 것 같소. 만약 그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리 마주 앉아 있을 수도 없었을 것이요. 그러니 한시바삐 혼인날을 잡아 두 아이를 맺어줍시다. 대감과 사돈을 맺는 것은 저희 가문이 영광이지요. 김지태는 기꺼이 승낙했다. 하하하, 일이 좋은 날 술이 빠져서는 안 되지. 여봐라, 여기 주한상을 차려오너라. 하마터면 평생 서로 미워하며 지낼 뻔했던 이시훈과 김지태는 지혜로운 자식들 덕에 지난날의 감정을 모두 잊고 사돈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